자, 오늘 프론트엔드 9일차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함수, 자바스크립트의 함수에 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객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객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셨던 분들은요, 걔네들이 객체 지향 언어인 경우에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이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객체는요, 진짜 이제 제대로 이걸 완벽하게 다루겠다라고 마음먹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할 게 엄청 많아요. 이 객체에 대한 거는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냥 남이 써놓은 걸 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의 개념들은 실제로 이제 사용하고 다룰 수 있게끔 좀 공부를 해주셨다면, 지금 오늘 하는 객체 같은 경우는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걸 봤을 때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웹 퍼블리셔, 웹 디자이너 이쪽에 뜻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객체 쪽은 이제 완벽하게 아실 필요까지는 없는 부분이고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되는 건데, 이제 만약에 최종적으로 웹 개발이나 이런 쪽을 가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수업을 들으시고 나서요, 좀 더 자바스크립트의 객체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고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이제 실질적으로 개발을 위해서 이 프론트엔드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객체를 많이 다뤄야 되고 이걸 가지고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수업이다 보니까 엄청 깊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수업, 웹앱 개발이나 이런 쪽 수업에 가시면은 좀 더 깊게 다뤄질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객체는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었었죠.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10을 넣겠다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객체는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OBJ는 이제 오브젝트의 거의 줄임말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이러면 이제 객체 만든 거예요. 이게 객체를 만든 겁니다. 이 객체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하나의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더라는 거는 이제 함수를 할 때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거랑 좀 다르고요. 이 폴더는 데이터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실행시키는 함수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거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게 객체를 만들었다 그랬죠. 여기다가 자, 이렇게 넣었어요. 이건 지금 뭐 한 거냐면 OBJ를 지금 우리가 객체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 OBJ 객체한테 나이라는 파일 하나 생성을 해서요, 그 파일에 2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OBJ에 이름이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서 홍길동이라는 값을 저장을 한 겁니다. 얘를 출력을 해보면요, 이렇게 튀어나와요. 객체가 통으로 튀어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사이에다가 하나 넣어주면요, 여기서는 비어있는 객체가 나올 거고요, 이 밑에서는 값이 들어있는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 파일 안에 값이 들어있는 게 나올 거예요.
객체를 지금 만드는 방법이고요. 객체에 데이터를 넣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객체에 데이터를 넣을 때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어요. 자, 변화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빈 객체는 얘 때문에 나온 거죠. 이거 얘를 주석을 풀면요, 이게 파일이 만들어지고 값이 들어간 상태로 객체가 또 출력이 될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썼던 얘랑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죠? 똑같이 파일 하나 만드는 거고요. 나이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서 그 파일에 20이라는 값을 넣어준 거예요. 쓰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객체를 통으로 보여주는 것도 되지만 이런 것도 됩니다. 객체 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직접 불러온 거죠. 그러면 이 파일 안에 들어있는 값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이게 된다는 건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겠죠. 만들 때, 파일을 만들 때 이런 방식을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니까 불러올 때도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죠. 왜냐면 이렇게 저장한 거를 이렇게 불러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한 걸 이렇게 불러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쵸? 사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뿐이에요.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또 불러올 때도 이렇게 불러오는 거랑 이렇게 불러오는 게 똑같아요. 자, 근데 실제로 없는 거를 불러오려고 한다. 그럼 이제 안 나오겠죠? undefined이 나오는 거예요. 안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없는 거를 불러오려고 하면 undefined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 가지고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 undefined를 좀 자주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고 찾아가서 하면 돼요. 값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나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 나이라는 변수에 이름이라는 문자를 넣었어요. 그럼 나이라는 공간에는 이름이라는 문자가 들어있겠죠? 지금 이 상태인데, 자, 결과가 어때요? 저는 obj 안에 나이 파일 가져올 때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쌍따옴표를 안 썼더니 나이를 불러온다고 했는데 홍길동이 나왔죠. 이게 뭐냐면 여기 안에 쌍따옴표가 있으면 그 이름에 이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이 파일 이름, 얘를 직접 찾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홍길동을 가져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 밑에 거는요, 여기 쌍따옴표가 없이 나이만 써있죠. 이럼 얘는 이 변수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에 뭐 들어있어요? 이름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이 나이라는 이 곳에 대괄호 안에 이름이라고 하는 나이 변수에 들어있는 이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obj. 이거죠. 이러면 이 객체 안에 이름은 얘니까, 그래서 홍길동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되게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리죠.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제 변수가 들어가면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나이라는 값을 못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통일을 하면 좋아요. 사용법을 보통 이렇게 잘 안 쓰고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 좀 통일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할 때 안 헷갈리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부를 때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사용법을 통일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고 잘 쓸 수가 있고요. 상관은 없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방식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못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좀 통일을 해서 이렇게 쓰면 좋다라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지금 이게 객체 하나 만든 거라 그랬죠. 그리고 객체에 파일 추가해서 값 넣은 거라 그랬어요. 저장한 거라고. 근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얘도 일단 좀 지워보죠. 이것도 가능해요. 나오죠. 이건 무슨 말이냐, 객체를 만들면서 파일을 아예 그냥 안에 넣고 만드는 거예요. 파일 하나 만들고 20이라는 값 넣은 그 파일 자체를 객체를 만들 때 이미 같이 만들어서 객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때는 쉼표 하나를 찍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잘 들어있죠. 그쵸? 지금 그럼 우리가 방금 배운 객체 만드는 방법만 3개네요 객체 만들어서 데이터 저장하는 방법만 3개예요 꺼내 쓰는 방법은 2개고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3개죠 요 안에 대괄호 안에 쌍따옴표 없이 변수 넣어서 쓰는 것까지 해서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 객체를 만들고 객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쓰는 방법이에요. 여기 수업 페이지에 있는 개념 객체 1, 2, 3를 보시면요, 지금 설명한 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객체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객체 파일 만들어서 값 저장해 주는 거고요, 그거 출력하는 거고요, 얘는 보면 방금 전에 했던 방식으로 객체 또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뭐 했어요? 우리가 처음 배웠던 방식으로 파일 하나 또 만들어서 값 저장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얘가 출력이 되면 이름 나이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객체를 만들 때 아예 포함시켜서 만드는 거고, 성격은 따로 만들었죠. 근데 불러보면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온 애도 이렇게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만들 때 이름 나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격 추가했으니까 성격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 뿐이죠, 여기 안에. 자, 그리고 얘도 보면 이거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썼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제대로 못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통일해서 방법을 쓰는 거를 추천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 코드펜이라는 툴 안에 트렌딩 쪽 보면요, 여기 뭐가 되게 많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봐볼까요? 지금 제가 스크롤 다운이라 그래서 휠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해가 나오고요, 올리면 해가 들어가고, 이런 동작들을요, 얘네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코드펜 안에 트렌딩 쪽 들어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공유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좀 대단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당장 보고서 가져다 쓰는 거 못해요. 안 돼요. 근데 그냥 봤을 때, 아, 얘는 이걸로 동작을 하겠구나 정도 알 수 있게끔만 지금 객체를 공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엄청 어렵습니다. 객체는 할 게 엄청 많고요. 또 뭐가 있을까 좋은 게,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스크립트는 이거 HTML은 사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CSS도 별거 없어요. 스크립트가 주 기능들을 다 하는 거죠. 이런 거 동작할 때 움직이고, 이런 거,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런 거죠. 좀 보기 쉬운 게, 함수고, 좀 보기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간단해 보이는 거, 이런 거 볼까요? 딱히 지금 우리가 배운 객체 기본 꼴을 써서 뭔가 한 게 없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한 번씩 들어와서 구경해 보세요. codepen.io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수업 시작할 때 다 가입을 했었죠. 그래서 코드펜 이거 연습장을 썼었으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트렌딩이 있어요. 트렌딩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 한 번씩 구경해 보시고요. 이건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만 이런 구성을 해 놓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건. 이런 거 한 번씩 구경해 보시고요. 네. 일단은 그렇고, 좀 더 객체를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에 거 함수까지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게끔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고 치면, 얘는 아 그렇구나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 수업 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문제인데요, 얘를 가지고 좀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문제. 자,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객체 하나 만들었고요, 그쵸? 그리고 그 객체에 이름, 나이, 자기소개 파일 3개 만들어서 값 저장했죠. 2개 저장했고, 얘는 함수를 저장한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바탕화면에 여기가 뭐 이름 해서 이 안에 한길동 저장을 한 거고, 그리고 나이 라는 애한테 22살 저장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 라는 애를
이렇게 있는데 얘를 함수니까 exe 파일로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얘는 뭔가 데이터를 저장한 게 아니라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함수. 저번 시간에 배운 거랑 지금 객체랑 짬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했을 때 이 사람 1 얘한테 자기소개를 하래요. 출력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이랑 이름 변화시킨 다음에 자기소개를 또 하래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온 거죠. 적용이 안 된 거죠. 이게 적용이 왜 안 된 거죠? 우리가 자기소개라는 함수 안에다가 기능을 넣어놓은 게 이거예요. 그냥 이거 출력하라고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값이 변하든 말든 자기소개를 하면 무조건 이걸 출력을 할 거예요. 그쵸? 얘를 우리가 바꿔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 나이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사람 1점 나이, 그리고 여기에 사람 1점 이름. 그러면 바뀌죠. 객체 안에 들어있는 파일도요 변수랑 똑같아요. 값이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객체 만들 때 홍길동 파일 하나, 이름이라는 파일 하나 만들고 홍길동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소개 한번 했고요. 그 이름에다가, 그 파일에다가 홍길순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럼 이 이름이 얘가 원래 홍길동을 갖고 있었는데 순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이 사라지고 얘만 남는 거죠. 변수랑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또 뿔뿔 1 증가시킨 거니까 22이 23으로 바뀐 거고요. 이름도 홍길동에서 홍길순으로 바뀐 상태로 자기소개 한 번 더 했으니까 이거 그대로 적용이 돼서 홍길순 23살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 객체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객체라는 거는 지금 뭐냐면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객체 하나 만들었고요. 이름이랑 나이 파일 만들어서 값 저장했죠. 근데 얘를 만약에 객체를 안 만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얘랑 뭐가 달라요? 이건 그냥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 안에 보관을 해준 거고요. 얘는 그냥 따로 변수 만든 거죠. 사실 자기소개라는 함수 하나 만들어 놓고 변수 따로 만들어서 이 변수 사용하게끔 시키면 똑같은 기능 할 수 있죠. 꼭 객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해요. 변수 만들어서. 그죠? 지금 얘랑 하고 있는 게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결국 객체 안에 파일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가 아니면 그냥 따로 변수로 저장을 하고 있는가,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는 객체라는 걸 왜 써야 될까요? 객체를 사용하는 이유. 자,
얘가 항구예요. 여기는 바다고요. 그리고 이 안에 배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항구에서 이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서 나를 거예요. 그러니까 항구에 가면 이런 뭐 컨테이너나 이런 물건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사과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9박스를 재배를 했어요. 근데 이 9박스를 제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제 친구들한테 한 박스씩 보내줄 거예요. 9명한테. 얘는 뭐 미국으로 가고, 얘는 뭐 저기 아프리카로 가고, 얘는 뭐 필리핀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목적지가 다 달라요. 똑같은 사과 한 박스긴 한데, 한 박스씩인데 목적지가 다 달라요. 이럴 때는 얘를 만약에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보내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 이 객체 얘랑의 차이는요, 객체 안에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거랑 따로따로 변수로 저장을 하는 거랑 이 차이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지금 객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럼 얘는 묶여있는 거네요, 객체한테. 객체라는 이 객체한테, 사람일 객체한테 묶여있는 거죠. 근데 얘는 따로따로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를 볼게요. 이 9개의 각각의 박스가 다 따로 목적지가 다 다를 때에는 얘를 묶어 놓는 게 이득일까요? 아닐까요? 목적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묶어 놓으면 손해예요. 왜냐면 뭐 하나는 지금 뭐 미국으로 가는 배한테 실어야 되고, 하나는 뭐 일본으로 가는 배한테 실어야 되고, 이렇게 따로따로 실어야 되는데 이걸 묶어 놓으면 다 풀러서 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지가 다를 때에는 목적이 다를 때에는 안 묶어 놓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9개의 상자를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죠. 이 9개의 상자를 묶어서가 아니라 얘네를 다 한 친구한테 보낼 거예요. 예를 들어 일본에 있는 제 친구한테 이 9개를 다 보내줄 거예요.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안 묶어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가져온 거를 항구에 하나씩 내려줘야 되죠. 이렇게 다 내려줘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배에 옮겨 실어야 되죠. 그러면 이 똑같은 방금 한 제 차에서 항구로 내려놓은 이 9번의 작업을 배로 실으면서 또 해야 되죠. 그럼 9번 그리고 배가 도착을 했어요. 그럼 그쪽 항구에 또 내려야 되죠. 9번. 그 항구에서 친구한테 갈 차로 옮겨 실어야 되죠. 9번. 그리고 친구가 집에 가서 9번을 내려야 되죠. 그러면은 벌써 9번 작업이 많죠. 근데 얘를 이렇게 하나로 묶었어요. 만약에 묶어놨어요. 그럼 제가 차에서 한 번 내리면 되고요, 배로 한 번 실으면 되고요, 배에서 한 번 내리면 되고요, 친구가 가져갈 차로 한 번 실으면 되고, 도착해서 한 번 내리면 되죠. 목적이 같을 때에는 묶어놓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물론 무게야 많이 나가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작업 횟수가 9번씩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을 했던 게 다 한 번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지금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곳은 D강의장이에요. 얘는 D강의장이고요. 그리고 저기 건너편에 있는 C강의장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어떤 수강생분한테 계란을 30개를 선물을 받았어요. 받아서 제가 수업 끝나고 C강의장으로 옮겨야 됩니다. 전 다음 수업이 C강의장에 있어서 예를 들어 30개를 받았는데 얘를 들고 다녀야 돼요. 그때 이거 하나하나를 다 따로 들고 간다고 치면 뭐 한 손에 한 두세 개씩 들고서 옮긴다고 해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근데 얘를 그 계란 30개 한 판 담겨있는 그 틀, 그 프레임에다가 한 번에 다 넣었어요. 그럼 저는 이 판을 그냥 한 번만 들고 가면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예시. 제가 핸드폰에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냥 막 찍어놨어요. 분류를 나눠놓거나 폴더 관리를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찍으면 찍는 대로 계속 그냥 다 보관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만약에 뭐 22년 6월, 작년 여름, 21년 여름에 찍은 사진을 찾고 싶어요. 그럼 얘를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봐야 되죠. 아, 이게 언제 찍었지? 언제 찍었지? 하면서 다 봐야 돼요. 그쵸? 그리고 누가 저의 그 작년 여름에 찍었던 사진을 좀 달라 그러면 다 확인해서 얘는 여름 맞네, 얘는 아니네, 맞네,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얘네를 따로따로 다 줘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찍으면서 정리를 좀 해놨어요. 얘는 2020, 06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이름을. 얘는 2021, 07. 자, 근데 이거 의미 있나요? 파일명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 의미 있나요? 어차피 다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좀 다르게 얘를 특징별로 묶어서 폴더를 나눠놨어요. 이렇게. 얘는 2020, 06이고 얘는 2021, 07이고 이런 식으로 폴더를 좀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저한테 너 재작년 여름에 찍었던 사진 좀 줘봐, 재작년 6월에 찍었던 사진 좀 줘봐, 이러면 저 이거 확인할 필요 있나요? 그냥 이거 주면 되죠. 이거 통으로 하나 건네주면 그만이잖아요. 자, 객체를 쓰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객체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어딘가에서 이 데이터들이 필요할 때 이 객체를 하나 넘겨주면 그만이에요. 근데 객체가 아니라 변수를 따로따로 만들어 놓으면요, 어딘가에서 이 데이터가 필요할 때 얘를 얘 따로 이렇게 다 넘겨줘야 돼요. 따로따로. 우리가 함수에서 외계 변수나 인자 이런 거를 배웠었죠? 그런 데서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일 거예요. 얘는 한 번에 유사한 것들을 묶어서 보관을 했기 때문에 얘가 필요할 때 한 번에 보내줄 수가 있는 거고, 얘는 유사하지만 따로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따로따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자, 일단 객체를 사용하는 이유였습니다. 자,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부터 다시 할게요.